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부동산 경기는 안 좋아도 가을이 오니 몸이 바빠지네요. 오늘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동시이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집 열쇠를 매수인의 잔금과 동시에 교환을 하게 되죠. 이게 동시이행입니다. 먼저 잔금을 하고 매도 서류를 늦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잔금도 안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무를 동시이행합니다. 민법의 계약법 중에 동시이행 항변권 관련 조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잔금과 동시에 집 열쇠를 교환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집이라도 잔금이 안 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계산해야 물건 가져올 수 있잖아요. 외상이 아니고서야. 그런데 부동산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어있는 집인데 알려줄 수도 있지. 치사하다는 둥, 사람을 무시한다는 둥. 부탁을 해서 간혹 알려주시는 임대인들도 있는데 원칙대로 알려주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잔금 전이라도 청소를 한다거나 크기를 잰다거나 견적을 낸다거나 할 때 편의상 문을 열어드립니다. 임대인이 못 오시면 중개업자들이 직접 가서 문을 열어드려요. 근데 비어있는 집이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황당한 사례를 제가 겪었는데요. 전세 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나니까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새 임차인에게는 계약 당시에 도배장판만 해주기로 했는데 막상 보니 집안이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페인트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틀 안에 모든 시공이 끝나야 하는데 페인트 업자를 겨우 섭외해서 도배장판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되면 비용이 30만 원 추가된다고 했는데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겨우 일정을 맞춰놓고 이틀째 오전에 장판 시공을 하고 바로 페인트 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사 올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가 집을 보러 왔대요. 그러면서 오후에 청소하러 온다고 했다고 도배 사장님이 이 상황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냐고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어서 직접 열어드려야 하는데 저한테는 연락도 없이 그냥 다녀가신 거예요. 다음 날이나 청소할 수 있어서 헛걸음하실까봐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자에 내용을 남겼어요. 나중에 보니 문자 확인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온다는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비밀번호를 알려달래요. 집 앞에 와 있다고. 그래서 비밀번호는 잠금 전에 알려드릴 수 없어서 오실 때 제가 열어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페인트 때문에 청소 못한다고 문자 드렸고 문자 확인하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갑자기 오셔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시냐고. 일단 제가 근처에 있으니까 집 앞으로 간다고 하고 도착했더니 일행 두 분과 와서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집은 처음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중개업 17년째인데 잔금 전에 임대인들이 비밀번호 안 알려주신다. 가끔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드물다. 그리고 문을 열어 보여드렸어요. 두 분이 페인트 작업이 한창이고 현관 문틀도 바르고 계셔서 들어갈 틈도 없고 잘못하면 페인트 칠도 망치고 옷도 오염될 수 있어서 청소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직접 보셨어요. 페인트 하시는 분도 야간 작업까지 해서 오늘까지 끝내려고 하니까 내일 오후에 모시라고 설명하고 돌아섰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이 또 말을 시키는 거예요. 비밀번호로. 임대인이 깔끔하게 페인트까지 입주 전에 공사 마치려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임대인이 원치 않으셔서 잔금 전에 알려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내려가던 임차인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 얘기 그만하시라니까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저도 왜 소리를 지르시냐고 옆에 분이 물어보셔서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글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재차 화를 내요. 도대체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임대인이 안 하셔도 될 걸 깨끗이 해드리고 싶어서 신경 쓰신 건데 깨끗한 집 들어오시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주인 유치 내가 줬나? 이렇게 궁시렁거려요. 보통 일행들이 옆에서 역성 들고 같이 한편 돼서 싸워주고 하는데 오히려 같이 오신 일행분들이 민망한 표정이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냥 나가는 비용인데 페인트 칠해주면 사는 사람이 좋지 주인이 왜 좋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임대인께서 전화하셨어요. 임차인이 전화 왔는데 부동산 사장님과는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비밀번호를 또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잔금도 안 받았는데 안 된다. 치수를 잴 거면 방마다 크게 적어놓은 거 있으니 알려주겠다 하셨대요. 그리고
전입신고도 해야 하는데 계약서도 안 찾아가셨고 어차피 부동산에 가서 한 번은 만나셔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래요. 아,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 화낼 사람이 누군데 전화도 피하고 문자 답도 없고 주인한테 다이렉트로 비번 물어보고 안 된다니까 주인에게도 청소 안 하고 들어오면 되죠 뭐 이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렇게 제 전화와 문자에는 답이 없고 다음날 임대인에게 잔금 중 90%를 입금할 테니 비번을 알려달라고 또 조르더래요. 그것도 부탁도 아니고 짜증내면서요. 그럴 바에야 잔금을 다 주셔라 그랬더니 돈이 모자라니 90%만 받고 비번 알려달라고 생떼를 쓰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비번 알려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잔금의 90%를 자기 맘대로 입금을 시키고 비번 알려달라고 하더래요. 임대인도 황당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말투가 이러는 분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찡그리고 말투도 좀 짜증스럽게 하시는 편이에요. 이분이. 임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셔서 전 수수료를 못 받아서 비밀번호 못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그러면 너무 고생하시니까 남은 잔금 받을 때 제 수수료도 같이 본인 계좌로 받겠다고 저한테 먼저 임차인 수수료를 입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는데 저한테 대신 수수료를 입금해 주셔서 저도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괜히 중간에 임대인이 끼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요. 그리고 임대인이 수수료 본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수수료를 25%나 깎아준다고 했다고 자기가 부동산이랑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말라고 하더래요. 계약 당시에 수수료 깎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깎으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 안 된다고 단 얼마의 금액만 깎아준다고 제가 정액을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잔금날에 남은 잔금만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수수료는 임대인 계좌에도 제 계좌에도 그 어느 계좌에도 안 보내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전 정말 청구권 소송하려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동의하지 않았던 자기가 제시했던 금액만 딱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 다시 입금하시라고 문자 보내고 바로 전자내용증명서 작성해서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문자로. 물론 소송비용 일체는 임차인 쪽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도 적시해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어렵다고 하면 수수료도 많이 깎아드리고 해요. 신랑이 하는 것도 치사스럽고 해서 웬만하면 좋게 마무리하는데 이번 경우는 돈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노답이신 분이에요. 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수수료 전액 다 받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사람들을 겪다 보면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화부터 내고 짜증내고 툴툴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입으로 자기 복을 차버리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주인들이 비번 그냥 오픈했다가 부작용 사례들이 좀 있어요. 잔금도 안 됐는데 짐을 다 넣어놓고 잠수 탄다던가 잔금을 차일피일 미룬다던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월세에 공과금까지 다 밀려서 주인이 다 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잔금 안 냈다고 집주인이 맘대로 문을 딸 수도 타인의 짐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랬다간 절도죄 무단 침입죄가 성립돼요. 짐을 정리하려면 법원에 명도 신청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건 뭔지 이 사례를 곰곰이 뒤돌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그렇다고 꼭 법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할 일이 있으면 정중히 부탁하시는 게 좋아요. 부탁했는데도 상대가 거절하면 서운한 마음은 들겠지만 강요할 수도 없고 기분 나빠하실 문제도 아니에요. 항상 순리대로 일을 해결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